안녕하세요. 이슈 이시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랜 B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마침 육사 해사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병대 1호 헬기를 타고 날아가며 시위 현장을 목격하고 트위터를 통해 이제 우리가 싸우기 시작했다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체육대회 후에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작심하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플랜 B가 어떤 것인지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부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경기 부양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지만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고 나서 곧바로 조 바이든 가족의 중국 공산당 연루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과 동생 제임스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된 기업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심지어 중국 고위 간첩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선 전에는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고위 임원이고 바이든이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이번 스캔들도 우연한 계기를 통해 불거집니다. 바이든의 아들이 고장난 랩탑 컴퓨터를 수리점에 맡겼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는 의뢰인이 바이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장하드 속에 복구한 1만 5천 통 이상의 이메일과 각종 자료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든 일가의 부정 의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동 포르노 사건은 컴퓨터 수리점에서 시작됩니다. FBI 등 수사당국은 컴퓨터 수리 기사와 결탁돼 있으며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등이 범죄 가능성이 높은 물증이 나오면 곧바로 신고하게끔 합니다. 망원, 프락지, 끈앞을 같은 표현으로 쓰이죠. 이 수리 기사는 공화당 지지자였는데 트럼프 진영과 언론에 제보했으나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보도를 외면하거나 탐사 보도팀을 꾸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많았으며 제대로 알려졌다가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한 내용 투성이었으니까요. 이메일 속에는 바이든 일가가 중국 에너지 기업의 CEFC의 미국 투자 회사인 시노호크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최근에는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당신은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당신 아들이 심지어 지분 10% 줘야 한다고 말했던 그 빅맨이 바이든 당신이 맞지 않느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은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이 2015년 우크라이나 기업 이사로 재직하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있었으며 바이든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자였으며 유부남이면서 형수와 사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은 아들의 엽기적인 애정 행각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아들은 혼외 자식을 두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사건 초기 연방법무부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법무부가 이미 2년 전부터 헌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에 대한 세금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연방법무부는 선거 전에는 공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었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바이든이 아들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그때 이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나서줘야 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민주당의 거짓말에 맞서 의식 있는 사법당국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의 거짓말로 똘똘 뭉친 유착관계를 어떤 식으로 끊어낼 수 있는지 예로 들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에게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버즈피즈라는 SNS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짜 뉴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때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기사가 거짓이라는 사실과 러시아와 공화당 진영이 공모해 선거를 이겼다는 의혹 또한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2년 만에 밝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별검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듯이 윌리엄 바 연방법무부 장관도 이미 대선 토론회 이전에 나서서 헌터 바이든의 비리 사건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윌리엄 바 장관이 개입해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곧바로 부정선거와 연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규제를 풀고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일들을 했다. 유세를 56번이나 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인파가 모였다. 선거일에 백악관에 돌아가 TV를 봤는데 밤 10시 30분경 다들 이겼다며 축하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전문가들이었다. 하지만 속단하지 말자고 다독였다. 기계들을 믿지 않는다. 나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 5, 6개 주의 개표 사무소에서 개표가 중단되고 조지아주에서 대형 누수 사건이 발생해 개표가 중단되고 건물이 폐쇄됐으나 누수는 없었고 개표가 계속 진행돼 바이든 표를 마구 집어넣었다. 제3세계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을 각하한 것을 놓고도 어떤 연방법원 판사도 심리를 개시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증거로 말할 것 같으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수천 장의 증인 선서 서명 종이가 있다.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대선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일가의 우크라이나, 중국 스캔들을 말하면서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시키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의 다른 이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명령을 통해 미국 선거에 외국 정부가 개입했을 경우 비상사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플랜 B 중에는 특별검사 임명 방법도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바이든 일가의 스캔들과 부정선거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특별검사 임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임명권이 연방법무부 장관에게만 있는데 현재 바 장관이 이미 대통령을 배신한 상황이라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진영 법률팀을 이끌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명쾌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원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바 장관을 해임하고 특별검사를 곧바로 지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면 됩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선거 부정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컴퓨터 수리기사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가지고 언론과 접촉하며 선거 전략을 짰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이처럼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다. 심지어 헌터 바이든의 사업 파트너 중에 한 명은 중국 고위 간첩이다. 백악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원조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는 셈인데 바이든은 정부의 말단 공무원의 신원조회에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특별검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일가의 외국 정부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동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FBI 등 연방당국이 러시아 등 외국 정부가 연방재무부와 상무부 등에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했으며 일부는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메일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연방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명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플랜 B로 넘어가서 각 주에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방대법원의 각하 판결이 소송 자격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 네바다 등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에서 제기했던 소송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모두 대통령이 소송 원고로 직접 참여하고 일부 선거인단도 포함됩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심지어 대통령이 대선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소송 자격이 없다면 누가 소송 자격이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소송에서는 도미니언 투표기계 22개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끝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케빈 엘젠헤이머 판사는 연방정부와 미시간주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사의 승인이 없다면 포렌식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소송 변호사는 아주 중요한 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위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 비상사태와 계엄령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트럼프 진영의 의지가 꺾이고 바이든 진영의 사기가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기싸움에서 트럼프 진영이 여전히 워싱턴 정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은 물론이고 대선이 끝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 주도권은 여전히 강고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